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질문 주셨던 테조스 그리고 에이다, 아이오타 이렇게 차트 세 가지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 보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중국 상해 지수가 5%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그 미중 무역 전쟁 타결 임박했다라는 이 기사를 가지고 5% 넘는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중국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제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오늘 제가 20일선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15일 이평선을 계속 이제 보여줬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15일 이동평균선으로 해보면 어제 그 하락이 이렇게 이 이평선 15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gat혀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2월 8일 이 고점이었던 3,730달러 이 라인을 훼손하지 않으면, 여기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라인을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여기서 횡보한 후에 올라오는 21선 맞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1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테스트하는 이제 시도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번에는 이제 121선을 전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21선을. 왜냐면 이제 121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저항 라인 4,200달러 이 저항 라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121선을 오히려 이제 넘어가 주면서 4,200달러 저항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비트코인 차트는 뭐 앞으로 며칠간 당분간 더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쉬어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들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락하고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뭐 삼각수렴 또는 하락세경 패턴 보여주고 거기서 뭐 하락세경이든 삼각수렴 패턴을 돌파해주고 한 차례 올라가주면서 작년이든 아니면 올해 초 고점에서 한번 저항 맞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 내려오면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쉬어준 이후에 돌파하거나 트론이나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 안 받고 이제 바로 거의 뭐 저항을 안 받고 돌파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뭐 흐름 자체는 여기 지금 계속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다음 알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를 볼 건데 그 에이다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차트 지금 좀 선을 많이 그려놔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최대한 간단하게 보시면 에이다 지금 BTC 마켓이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고 돌파한 이후에 아까 제가 이제 여기 하락세경 패턴을 여기 하나 그렸었어요. 근데 지금 지웠죠. 헷갈리실까봐 지웠고 다시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오고 또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지고 지금 눌러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에이다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121선은 여기 검정색 121선 위에 안착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201선까지 맞고 눌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이다는 이제 바로 올라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디와이리 님이 에이다 그 개념 정리해 주시고 제가 차트 분석 말씀드릴 때 에이다는 지금 이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준 이후기 때문에 넘어가지고 눌러준 자리여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어제 봤던 종목 중에 또 괜찮은 흐름 있었던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알트코인 어제 이제 중국 코인이었었죠. 예, 중국 코인 중에 온톨로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만약에 먼저 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오파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 온톨로지가 없어서
뭐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온톨로지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라이트코인을 갖고 있다거나 하면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을 매도해서 지금 이렇게 에이다처럼 하락세경을 돌파하고 쉬고 있는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다는 흐름은 나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 장기 이평선들이 모였고 모든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매수 자리로는 좋은 자리로 보인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며칠 전에 설명드려서 사실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 더 횡보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이렇게 이제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싫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 저항선, 제가 저항선 체크해드린 1360사토시를 넘어갈 때, 1360사토시를 이제 돌파해줄 때, 만약 거래량까지 실어주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돌파할 때 그때 사시면 확실하게 이제 뭐 기다리는 거 없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와서 돌파하는 거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스타일이 차라리 좀 기다리더라도 좀 저가에 사서 제가 기다리는 전략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아이오타인데, 아이오타 BTC 마켓에서 보시면 일단 뭐 비슷합니다. 아이오타도 이렇게 이제 하락세경, 죄송합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하락세경 패턴이요.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 준 이후에 보시면 이 이평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맞고 떨어졌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한 이후에 다시 맞고 떨어지고, 지금 현재 위치는 그 아까 에이다 보셨던 것처럼 장기 이평선들을 다 모아놓고 눌러놓은 그런 위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락세경 패턴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그리진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또 지금 에이다랑 아이오타랑 패턴도 비슷하고 둘 다 하락세경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파 후에 옆으로 그냥 누워준 그런 상태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완전히 다 모여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놨죠.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타도 지금 아마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왜냐면 이미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이만큼 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트론이라든가 웨이브는 올라가 놓고 쉬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막 라이트코인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뭐 온톨로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거에 비해서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에서 또 돌파를 해주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지겨우실 수 있어요. 지겨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이 오히려 이제 지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에이다랑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다, 아이오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였죠? 테조스. 네, 테조스는 지금 그 BTC 마켓 차트가 다 짧거나 좀 그 힙빛 차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좀 왜곡이 많아서, 제가 그냥 코인원, 지난번에도 이제 코인원 원화 차트를 갖고 제가 그냥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코인원 원화 차트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또 이거는 일단은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원화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테조스는 패턴은 테조스도 이제 비슷합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경 패턴에서요,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 준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에서 50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안착해 놓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580원이 이때 완전 저항, 굉장히 한 10거래일 넘게 정도 이렇게 저항을 역할을 했던 라인이고, 이 당시에는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580원을 이번에도 터치만 해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580원이 지금 이 자리인데,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 580원 자리와 12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좀 여기서 기다려 주다가 그때 돌파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조스 아마 이제 문의 주신 이유가, 테조스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아이오타도 그렇고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좀 재미없는 위치에 있어요. 보시면. 근데 이 재미없는 위치가 우리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는 좋은 자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 들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을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뭐 이거 안 올라가니까 매도해서 뭐 그런 거 사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에이다라든가 뭐 테조스, 그리고 뭐였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에이다, 테조스,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에이다, 잠깐 죄송합니다. 에이다, 테조스, 그리고 한 가지 더 봤는데, 여기, 지금, 아이오타, 아이오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이오타까지, 그리고 지금 비체인을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깜빡하고 이제 비체인은 송기림님이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비체인은 제가 내일 꼭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것까지만 이렇게 세 가지 알트코인들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또, 갑자기 중간에 PC가 나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차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뉴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아니라 경제 뉴스인데, 일단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 잠시만요. 먼저 중국 상해 지수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어제 이제 5%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은 합의가 될 것 같다. 그 합의라는 게 근데 완전 합의가 아니라 일단 휴전해서 다시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그 합의인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상해지수를, 지금 상해지수 위치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위치에서 이게 과연 진짜 좋은 자리인지, 상해지수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뉴스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제 큰 상승을 했어요. 상해지수는. 오늘은 이제 잠깐 눌러줬는데,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일봉으로 하고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보시면 여기 고점과 이제 고점을 잇는 그 라인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일단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그렸을 때 지금 자리가 일단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넘어가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그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이제 갭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주봉에서도 이제 갭이 보이는데, 지금 이 주봉인데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이제 메꾸려고 올라온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윗꼬리가 달렸기는 했는데 완전히 이 갭을 메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윗꼬리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못 미치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 주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했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이 갭을 아예 메꿔주고 저는 빠지면 오히려 이제 상해지수는 더 빠지기가 좋은 자리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제가 이제 그 20주 선과 200주 이평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위치가 어떤지. 그러면요, 20주와 일단 보시면 200주가 아니라 120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이 약간 그 머리를 약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상해지수가 본격적으로 진짜 상승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눌러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여기서 만약에 눌러주고 2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에, 아니면 2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기 전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상해지수는 다시 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약간 그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들었고, 지금 120주 이동평균선 위치가 3070입니다. 3070.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아니면 뭐 이 갭만 메꾸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120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해지수,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등을 했느냐? 일단 반등한 이유는 휴전 연장. 그래서 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 임박했다.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재산권 서비스 등의 다양한 진전이 있었고 관세 인상을 연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이제 한번 보면 미국과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이 휴전 기간 90일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어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과 무역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서 진전이 있었고 이에 따라 3월 1일로 예정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니고 타결되기 전에 지금 계속 협의가 있는 중이고 협의는 어느 정도 매우 그 협상이 이제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불확실성이 사실 더 커진 거예요. 이렇게 좋게 얘기 나오다가 나중에 오히려 협상이 타결이 잘 안 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현재 무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관세를 얼만큼 더 매기느냐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냐. 그리고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으로 하락 오는 이 쇼크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게 해결됐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미국이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우리나라한테 원했던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금융시장 개방과 그 다음에 지금 중국한테는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까지 맞물려서 그게 다 해결이 돼야지 저는 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제 이거는 관세에 관해서만 그 무역에 관해서만 어떤 전쟁이 끝나는 거지 실제 그 미중 간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패권을 노리고 있는 그 전쟁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상해지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지수는 지금 한 600 정도까지 제가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채널 하단부를 그 정도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 지수를 그리고 중국이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은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뭐냐면 상해지수가 지금 올라간 거는 왜 올라갔냐라는 겁니다. 왜 올라갔냐를 봐야 되고 이게 실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차트가 우상향으로 저는 돌려 세워야 되는 거고 반등이 나와주고 차트가 이제 고점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돈을 풀면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이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부실화된 기업들이 많고 좀비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걸 그냥 돈을 풀어서 그 좀비 기업들을 계속 먹여 살리고 있는 이게 어느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느냐. 지속될 수는 없다.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또 기사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2월 24일자 기사고요. 심상치 않은 중국 부채 급증, 시진핑 금융 리스크를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적어도 중국이 6% 성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겉보기에 그 통계상 수치가 좋게 나오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은. 그래서 시 주석은 미중 무역 전쟁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로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금융 안정은 국가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왜냐면 국가 안정이 아니라 자기 어떻게 보면 정권 유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아마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과 금융 정책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도 당부를 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중국에선 민간 기업들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고 건전하다라고 하면 이런 채무 불이행 사태가 나오겠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채무 불이행 사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적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 원래 이제 망할 기업들은 망해주고 정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실제 시장을, 나머지 시장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실 기업들이 시장을 계속 쪼개 먹으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지금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이 굉장히 더러워요. 테이블에 막 김치 국물 흘리고 라면 국물 흘리고 더럽고 냄새 나는데, 이거에다가 손님 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닐 안 보이는 비닐 뭐 덮개를 덮어 놓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이 깨끗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테이블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회사채 원리금 30억 위안 약 5천억 원을 이제 갚지 못해 잠정 디폴트에 빠지기도 했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중국 관련된, 경제 관련된 기사를 찾으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안 좋은 그런 기사들이. 근데 이제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주식은 5%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유튜버 분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보고 중국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고,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봐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6일자 기사고요. 중국 경기 가라앉자 돈을 풀었다. 1월 융자 규모가 767조 원, 사상 최고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중국 주가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올라간 건 지난번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다우지수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올해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결 발언을 했습니다. 비둘기적 발언을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기존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로 예상했던 그런 단기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가라앉자 돈을 풀어서 마치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블을 그냥 더러운 테이블을 그냥 비닐 덮개로 덮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국의 은행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라는 최근의 지시가, 누가 지시했겠냐 이거를. 결국 당연히 이제 그 중국 수뇌부에서 지시를 했겠죠. 자신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사회 융자 규모가 우리나라 돈 767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263조 원의 3배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돈을 투입해야지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주가가 부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폭삭 가라앉는 겁니다. 폭삭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계속 풀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 관련된 뭐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2월 12일자 기사고, 중국 부채 폭탄 위기, 대형업체 상환 실패, 빚보증 줄도산 우려.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 인민은행에서 돈을 계속 푼 겁니다. 700조가 넘는 돈을 풀어서 기업들을, 지금 망해가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당연히 망해야 되는 기업들을 그냥 돈 줄 테니까 니들 계속 제품 생산해서 일단은 매출 끌어올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대형 민간 기업들이 부채 상환에 실패하고 채무 보증으로 기업들이 연쇄 디폴트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간 투자회사 중국 민성투자그룹이 채권자들에게 지난 1일까지 갚기로 했던 4,970억 원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 최대 규모의 중국 민간 투자 회사 중에 하나인 이 민성투자는 지난달 29일 만기를 맞는
맞은지 이 채무를 사흘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갚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이 이제 브릴리언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민성투자의 총 부채는 2,320억 위안, 그리고 자산은 3,100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맞먹는, 뭐 3분의 2 정도 되는 부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투자 기업들이 중국 지금 주식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항 라인까지 올라왔는데 그 저항 라인에서 꼬꾸라져서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투자 회사들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돈을 빌린 돈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또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받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이런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보면 중국 당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시중에 돈을 풀고 인프라, 건설, 부동산, 지방정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지금 그런 유령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건설, 그리고 뭐 토목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그냥 끌어올리는, 실적을 표면적으로 GDP를 끌어올리는 이런 행위를 그냥 해왔다는 겁니다. 지방 정부들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디폴트 규모는 지난해 19조 8천억 원에 육박해서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미. 그래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중국 기업 간의 이제 빚 보증 문제도 위험을 키우고 있고, 지금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무너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금 상해지수가 그 채널로 보면 결코 이제 이건 싼 위치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싼 위치가 아닌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어떤 금융 투자 회사에 어떤 여러분들이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을 우리나라 미국 그 예전에 투자은행들이 했던 방법 똑같이 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기업들 주식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살 게 아니라, 왜냐면 싸게 우리나라 옛날 IMF 때 거의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다. 예. 갑자기, 예. 똑같이 할 거다. 뭐냐면 이 중국 상해 지수를 거의 이제 지수 600포인트까지 끌어내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뭐 지금 일단 제가 대략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안 맞는데, 차트가 이 고점과,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채널을 제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보기시기 좋게 잠깐 좀만 바꿔보겠습니다. 눈금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중국이 이제 상해지수 올라가니까 중국 주식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버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직접 주시는 분들 중에 야, 중국 주식 다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는 채널 상단부에서 중간 정도까지 딱 거의 이제 중간에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중국은 돈을 엄청 많은 돈을 풀어서 받쳐놨던 겁니다. 받쳐놨던 거고, 이게 지금 저는 빠진다라고 하면 이 채널을 깨고 내려와야 된다. 그만큼 지금 부실화된 그런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투자은행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먹잇감이 있는데 이 먹잇감을 뭐하러 이 3천에 사겠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위안화도 이제 공격해서 위안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를 떨어뜨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IMF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식시장도 떨궈서 헐값에 그 중국 자산을 개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돌려받는 이런 것을 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그 경제 관련돼서 미중 무역전쟁, 지금 일단 뭐 미중 무역전쟁이 연기가 돼서 중국 주식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이지 이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닌 거다
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의견 그리고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고 싶으신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같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